자소서 오타 했는데 최종 합격했어. 와, 대박이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궁금해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자소서에 오타가 있으면 무조건 불합격이다. 뭐 이런 말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최근의 사례를 제가 한번 갖고 와봤어요. 작년에 하반기 때 합격한 친구의 사례인데 저도 이건 정말 깜짝 놀란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자소서를 오타가 없게 써야 되는 건 너무나 맞죠. 왜냐면 일단 첫 번째는 그 기업에 내가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걸 당연히 보여줘야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그 기업에 지원을 하면서 어, 오타가 발생한다? 그러면 당연히 기업의 인사 담당자분들도 뭐야, 관심이 없네. 물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건 뭐예요? 그렇게 해서 음, 여러분 정말 막 손발이 저리고 이제 어 어떻게 돼요? 팔꿈치도 아프고 이 막 손목도 막 아프단 말이죠. 그쵸? 그렇게 되면은 내가 엄청 집중한다고 써서 제출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오탈자야. 아, 그럼 내가 그때 돼서 만약에 불합격을 본다면 이 자소서 때문에 내가 탈락한 거라고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그러한 상황들도 100% 있어요. 하지만 제가 오늘 소개드리고 싶은 사례는 자소서가 자소서에 기업명을 잘못 썼는데 합격이 된 사례예요. 예,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께서 중요하게 봐주실 부분이 뭐냐면 결론은 자소서가 잘못되더라도 오타가 있더라도 합격한 사례가 있다. 근데 일부러 자소서를 틀리게 쓰진 말아라. 물론 당연히 그거겠죠. 자, 이러한 사례가 가능한 이유는 뭐냐? 첫 번째, 자소서가 채용 시즌 되면은 너무나 많은 자소서가 이제 들어올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보더라도 꼼꼼하게 절대 읽을 수가 없어요. 인사 담당자분들이 뭐 신이지만 물론 신이지만 그것들을 다 꼼꼼하게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서류에서 놓쳐서 이제 올라간 케이스도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게 자소서가 음 자소서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면접에서도 보는데 면접에서는 분명히 또 걸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불안한 건 뭐다? 아, 이 오타 때문에 내가 떨어지느냐 떨어지지 않느냐 이제 그거라는 거죠. 물론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번에 경험한 거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소서의 오타 물론 여러분 입장에서는 취준생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안 돼야 돼요. 왜? 내가 이 기업에 정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를 하지 마세요. 하지만 두 번째 이유는 하지만 이 자살자 하나로 떨어졌다. 원인을 다 거기로 돌리시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자소서에서 다른 기업명을 정말 적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굉장히 평소에 꼼꼼하고요. 메모도 굉장히 제 수업을 들으면서 엄청나게 메모를 컴퓨터에 많이 했던 친구예요. 그 정도로 치밀하고 꼼꼼한 친구였는데 공채 시즌이 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기업들의 자소서를 뿌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컨트롤 CV를 하다가 본인도 모르게 기업명을 실수해 버린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언제 알았냐? 면접을 봤을 때 안 게 아니에요. 네. 자소서 끝나고 NC에서 합격하고 1차 면접 때도 몰랐다가 나중에 2차 면접 최종 전에 마지막으로 최종 그 회사에서 열어주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 열어주는 기간 때 딱 안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이 친구가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그래서 저한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을 때 방법은 뭐 한 가지예요. 무조건 인정을 하라. 그쵸? 이 자소서에 다른 기업명이 들어가 있으면 그 최종 면접을 보면서 당연히 임원분들이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첫 번째는 그거를 인정해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떠한 전략이었냐면 그 자소서가 그렇게 돼서 내가 떨어지지 않게끔 그 기업에 남은 기간 동안 충실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 충실해야 된다는 거에 저는 그 친구와 함께 현장 조사를 철저하게 했죠. 그 기업의 현장을 누구보다 그 친구가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결론은 그 최종 면접 때 자소서에 오탈 얘기가 단 하나도 안 나왔어요. 단 하나도. 그거는 물론 면접관 분들이 봤을 때 누구나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별로 묻고 싶지 않을 만큼 이 친구가 지원 동기랑 입사 후 포부 그 다음에 내가 여기에 꼭 왜 입사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너무나도 명확히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왜 오타를 썼냐고 왜 오탈자가 나왔냐라는 질문이 나왔어도 저희는 순수하게 뭐예요?
인정하기로 했거든요. 그거는 뭐 답을 어떻게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궁금하시는 것처럼 자소서에 뭐 오타가 있으면 무조건 탈락하냐? 그런 건 꼭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작은 부분을 너무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좀 다른 부분들을 봐주시면 좋겠고, 실패의 원인은 꼭 이런 작은 원인을 좀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뭐예요? 운이 좋으면 어떻게든 된다. 될 놈은 된다. 여러분들은 될 놈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결론. 자, 자소서에 오탈자는 절대 없게 한다. 하지만 만약 있다 해도 내가 그것을 뒤집을 수 있는 지원 동기랑 입사 포부가 있으면 이러한 운이 또 작용돼서 나의 결정적 1승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자, 오탈은 하지 마세요.